안녕하세요. 허브 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 SK바이오팜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종목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시장 따라서 좀 밀려 내려가는 거고, 오히려 우리한테는 뭐다 기회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죠. 만약에 SK바이오팜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가지고 오는 어떤 숫자들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는 기업군이다, 뭐 반도체든 2차전지든 신재생에너지든 간에 그런 업황이 아니잖아요. 바이오 업황이기 때문에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고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게 최악이다라고 좀 보는 업황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계속해서 좋아질 수 있는 업황인데, 일단은 시장의 분위기가 이렇게 좀 밀려 내려가니까 뭐 같이 밀렸다 라고 하면 우리는 그냥 땡큐 하면서 아래 구간에서 내가 잡을 수 있는 구간 라인까지 기다렸다가 오면은 그냥 대놓고 잡아도 되죠. 뭐 우리가 반도체든 2차전지든 얘네들이 하락을 한다라고 했을 때 굳이 내가 여기에 오면은 잡아야지 라고 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쪽 업황은 그들은 이제 추세의 전환을 확인하고 트럼프가 제시한 숫자를 확인하고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나은데 라고 하면 급격하게 반등이 나올 거니까 그때 따라 들어가는 그런 대응이다라고 하면은, 바이오 SK바이오 팜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밀릴 때는 아래 구간에서 잡아도 된다, 이렇게 좀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지금 시장은요 좀 밀려 내려가고 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좀 많이 밀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트럼프라는 인물이 우리나라한테 어떠한 그 부분을 요구할지 뭐 대충 이해는 가고 어느 정도 눈치는 가겠지만, 정확하게 얘가 수치를 제공한 거는 아니거든요. 아직까지는 그거를 받아보기 전에 미리 우리가 지레짐작 겁먹고선 이렇게 막 밀릴 만한가, 뭐 이런 생각을 해요. 트럼프라는 인물을 우리가 처음으로 접했다라고 하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워낙에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미 우리 두 번째잖아요. 처음 경험한 게 아니라 이미 2017년도에 얘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우리나라 압박하면서 우리나라 대기업들 막 미국으로 넘어가서 트럼프 만나고 협상하고, 이 사람한테 뭔가를 주면 나는 또 뭔가를 받아오는 것들도 알고 경험도 있고 노하우도 있고,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트럼프랑 뭐 대화를 하고 트럼프랑 상담을 하고 협상을 했던 기업의 총수라든지 뭐 회장님들 그대로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뭔가 어마어마한 것을 피해를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시장은 그런 것 같지는 않죠. 시장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좀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좀 기회일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여러분 요즘 뉴스라든지 신문에서 좀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던데, 코스피가 PBR 밴드가 0.9를 깨졌으니까 이제 반등 나올 거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뭐 단순하게 뭐 이렇게 됐으니까 올라온다라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우리가 22년 동안 코스피를 쭉 보니까 어떤 특정 라인을 이탈하면 반등이 나오는 것이 거의 다였다라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였죠. 이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0.9라는 기준을 가지고 0.9를 밑으로 떨어졌을 때는 대부분이 다 반등 나왔다. 반등이 안 나온 적이 없습니다. 물론 그 반등이 뭐 실시간으로 바로 나오기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액션들이 계속해서 나와줬고 22년 동안 한 번도 틀림없이 나와줬기 때문에 이번에도 0.87 정도를 찍었기 때문에 당장 이렇게 올라오는 것보다는 조금 조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 한국 시장도 뭐한다? 올라온다라는 관점인 거겠죠. 그거를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한국 시장 올라온다고, 근데 SK바이오팜이 시장에 의해서 밀려 내려가는데 악재는 없고 성장 가능성은 굉장히 또 크고, 실적이라든지 이런 거 역시도 4분기 뿐만 아니라 2024년이 2023년 대비해서 더 클 거야 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밀려 내려간다? 우리는 여기서 뭐 한다? 그냥 한번 잡아본다. 그리고 기다리면 뭐가 나온다? 이렇게 올라간다. 이게 핵심인 거죠. 우리가 2025년도를 뭐 짧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핵심적인 것만 놓고 본다고 했을 때 뭐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이어질 거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2025년 정도가 되면은 세컨드 프로덕트를 도입을 할 거고, 신약 파이프라인도 방사성 의약품이거든요. 임상 개시가 예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파이프라인 임상 시전에 따라서 신약같이 반영 가능할 거로 좀 보고 있고, 우리가 지금 이 엑스코프리, 그러니까 세로마메이트 때문에 잊혀져 있는 약이 있어요. 수노시라고.
솔리안 페트롤이 있는데 일단은 뭐 효과가 조금 있죠. 얘도 있어요. 그래서 얘도 ADHD 환자 대상으로 해서 치료 효과가 있을 경우에는 매출 확대가 좀 기대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증권사들이 조금 이제 어느 정도의 목표가를 제시했느냐라고 했을 때 또 마침 우리가 앞전에 어떠한 저항과 지지를 보고 여기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볼까, 목표를 해볼까라고 했는데 증권사들도 15만원 정도를 제시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 뭐 그냥 천천히 끌고 가보면 되겠죠. 일단은 이 에스코프리가 초반에 나왔을 때에는 SK바이오팜이 적자 회사였어요. 근데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처방전수 늘어나고 미국에서 유럽으로 건너가고 미국에서 남미로 건너가고 미국에서 아시아로 건너오고 이러다 보니까 영역이 계속해서 확장이 되면서 돈을 많이 벌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영업이익도 매출액도 증가하는 모습을 꾸준하게 보여줬다. 그래서 2025년 정도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2천억 정도로 예상이 되고요. 매출액 같은 경우는 거의 한 7천억에 가깝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어마어마한 성장이죠. 이래서 진짜 잘 만든 약 하나가 전 세계를 지배한다라고 하면은 돈을 어마어마하게 버는 거예요. 물론 이게 약 하나 신약 만들었다고 해서 다 돈을 이렇게 버는 거는 아니죠. 이미 그 약이 만들어지기 전에 형성되어 있는 그 그룹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감기약 하면은 감기약이 하나 두 개겠습니까? 굉장히 많은데 내가 새로운 감기약을 만들어서 이 시장에 딱 들어가서 이 기존에 있던 감기약들을 다 물리치고 이렇게 성장하는 거, 이것도 정말로 어려운 건데 그 SK바이오팜이 해냈습니다. 뇌전증은 장기 치료가 좀 필요한 질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1년 먹고 끝내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몇 년을 계속해서 복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단발성으로 끊어지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금 좋을 것 같고 2024년도에는 턴어라운드가 좀 진행이 될 수도 있다라는 긍정적인 부분들도 좀 볼 수 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좀 말씀을 드렸듯이 얘네들의 매출이 2027년 그러니까 오늘 뭐 2024년도 끝났으니까 5년, 6년, 7년 하면은 3년 안으로 매출액을 1조 원을 찍겠다라는 포부를 좀 보여줬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정도의 성장을 유지한다라고 하고 새로운 파이프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2027년 정도면은 1조 2천억 정도가 예상이 된다라고 많은 증권사 리포트라든지 이런 쪽에도 나와주고요. 심지어 2028년 1년만 더 지나면은 무려 1조 4천억, 1조 5천억까지 매출액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얼마 전에 봤던 그 카리스마 메이트라는 부분의 신약, 그것도 지금 임상 3상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머지않아 완료가 될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카리스마 메이트 같은 경우는 희귀소와 그 뇌전증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당장은 아니에요. 당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한 5년, 6년, 7년 요 정도 라인이면 임상 3상 끝나고 아마 승인까지도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판매까지도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서는 뇌전증과 수면장애 치료제인 솔리안페트를 스노시죠. 예, 그 두 가지 약 정도가 있는데 차츰차츰 얘네들 임상하는 거에 대한 결과물이 나와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 얘네들이 신약 2개를 개발하고 생산하고 승인받고 판매까지 다 하는 그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그 차세대 파이프라인에서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약들도 뭐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새로운 매출처가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우리가 여기서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2번 정도 여러분 들어가 보셨을 건데 여기가 마지막 구간이죠. 만약에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더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구간에서는 여러분 뭘 필요합니까? 시간을 조금 투자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저 허브경제TV 공식 채널을 보시면 어떤 뉴스 나오고 그 뉴스에 해당하는 종목군을 깔끔하게 정리해 놓고 있는데 여러분 어떤 뉴스 보고 거기에 해당하는 종목들 정리하는 거 시간도 좀 걸리고 그것보다 여러분 더 귀찮을 수도 있죠. 귀찮죠? 네, 그거를 저희 허브경제TV가 대신해 드립니다. 다 무료로, 다 공짜예요. 여러분 여기만 들어오시면 돼요. 영상 댓글에 링크가 있으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은 이 모든 것들 다 무료로 이용 가능하시고요. 블랙 프라이데이 저희가 진행을 하는데 막 어설프게 10%, 20% 이런 할인이 아니라 통 크게 55% 정도 저희가 할인을 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 뭐 옷도 사고 뭐 신발도 사고 가전지 기기도 사고 이런 것들도 좋죠.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지출이기 때문에 좋을 수 있는데, 조금 더 생각을 해봐서 조금 더 좋은 지출이 뭐가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시면 저 허브경제TV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보시고 저희를 참 찾아오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 시장은 분명히 반등 나올 겁니다. 분명히 반등이 나올 거고, 지금 잘 버티셨다가 뭐 저기 막 위에 올라가고 있는 코인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미국 시장까지 따라가고 여기서 들어가는 것보다 지금 구간에서 버텼다가 이렇게 올라가면은 미국 시장 올라가는 것보다 저희가 훨씬 더 강하게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거 먹으면 되잖아요. 그쵸?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